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약 문제집은 저쪽에 95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등의 시행. 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기반시설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책에 일단은 기반시설 종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는 203페이지 이런 데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서에. 그래서 1번 문제는 먼저 바로 보죠. 문제집에. 그래서 크게는 기반시설을 7가지 시설로 분류를 하죠. 교통시설, 그 다음에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음 중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는데,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그 다음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런 것들 맞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 보면은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이런 것들은 맞는데, 고대 장사시설 이거 뭐죠?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 귀신 나오는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제시설은 그 뒤에 방자 들어가는 것들은 쉬우니까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이런 것들은 됐고, 앞에 있는 3가지 이게 시험 나온다고 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맞는데, 운동장은 지금은 기반시설 종류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운동장은 지금 폐지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폐차장 이런 것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인데, 폐차장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로 많이 바꿔냈습니다. 근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수도는 뭐였죠? 수도? 그 니은에 보면은 유통공급시설에 보면 수도가 있죠. 근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도 기반시설 종류가 나오죠.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이 공간시설. 그 다음에 시장, 이거는 유통공급시설인데, 백화점이나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공급시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이것도 유통공급시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국기법 얼마 안 나왔으니까 목차는 따로 적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을 오는데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지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자, 도시 군 계획사업. N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이 있죠. 그 중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절차인데, 도시군 요 3가지 사업을 싹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3가지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항상 뭐 하죠? 계획 만듭니다. 계획. 먼저 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할 때 항상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듭니다. 시설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만들죠? 기억이 안 나면 절 보지 말고 책을 보시고 거기 203페이지 거기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2절 제목이 돼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그래서 시설 사업 할 때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개발 사업 할 때는 개발계획 만들고, 정비 사업 할 때는 정비 기본계획이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죠. 이렇게. 해서 시설 사업 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뭐 하죠?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아야 됩니까? 인가받고 고시하죠.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죠. 이러한 절차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역시 이거랑 똑같이 합니다. 구역 지정이 들어가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이렇게. 자, 시설사업 보면은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뭘로 바뀌죠?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고, 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관리계획 결정 구실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은 얼마 안에 수립하죠? 3개월. 요거는 노트에 안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노트에 좀 적어 두시고.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구실로부터 3개월 안에 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안에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3개월. 이렇게. 이런 3개월 숫자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을 만들 때는 항상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죠. 1단계, 2단계. 그래서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으로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돈 관련된 것들,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구실로부터 3개월 안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시행자를 정하죠. 자, 시행자 원칙 누구죠? 입안권자. 입안권자. 그럼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구죠? 에블바디. 그래서 원칙은 측, 꽝, 시, 군이 수립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칙적인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이 자기의 관할구역 안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 근데 만약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협의. 그렇죠. 둘 이상이니까 협의.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뒤에 시행자에 나오겠죠. 205페이지의 기본서에.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 꽝, 시, 군인데 저는 그 밑에 예외적 시행자라고 돼 있는 것까지 원칙으로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하는데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들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안권자니까 행정청이죠. 행정청. 전 여기까지를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원칙. 그래서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은 행정청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비행정청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은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여기 행정청, 제가 아까 읽은 거는 국장, 도지사, 뭐 특광시군 이런 사람들까지만.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만 행정청이고 나머지 공사, 공단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비행정청. 그러니까 행정청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206페이지에 국장이나 도지사까지 여기를 원칙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원칙으로. 그러니까 요까지가 행정청. 원칙은 특, 광, 시, 군인대 둘 이상에 걸쳐 사업을 할 때는 협의해서 지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도지사나 국장이 지정해준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요까지가 행정청. 그러니까 국장이나 지자체장이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사람들, 지방공사, 지방공단 싹 다 비행정청. 근데 주공이나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이죠. 그래서 그 주공은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긴 한데 동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공이나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국장이랑 각 지자체장들만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 공단 이런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고 지정을 받아야 되지만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이니까. 그래서 비행정청 중에서 진짜 민간,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사람들은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행자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요 사업은 3년 안에 하자, 요 사업은 3년 이후에 하자.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시행자. 내가 사업을 할 거니까 요거는 3년 안에 해야겠는데 요거는 3년 이후에 해야겠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시행자가 원칙 누구죠? 입안권자.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수립을 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입안권자, 에블바데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특, 광, 시, 군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업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토지를 활용합니까?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하죠? 이게 비실이. 나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철거가 용이한 비실비실한 것들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하죠. 비실비실한 것들. 그 비실비실한 게 뭐죠? 첫 번째가 가설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토지를 활용을 합니다.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철거를 해야 되죠. 해서 사업 시행 예정일 30일 전까지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 3개월 전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저 앞에 있을 건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왜 어디인지 못 찾겠어가지고. 예? 자, 요렇게 시행자까지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이런 것들. 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그럼 실시계획을 인가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원칙 누가 하죠? 시, 도, 대도시가. 자, 여기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했으니까 요 입안권자인 특광시군에서 결정권자가 인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인가한다. 작성한 사람보다 위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입안권자가 작성을 했으면 결정권자가 인가를 해준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에게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요거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요거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시, 도, 대도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절차로. 자, 그 중에서 수용 보면은 수용은 당의 토지를 수용하는 거지 인접지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접 토지는 사용만 가능하고 수용은 안 되고 당의 토지를 수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할 때 원칙은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준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공시법을 준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해서 시설 사업할 때 사업 인정 고시는 언제? 여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항상. 그래서 실시 앞에 있는 거. 실시계획이 고시가 될 때. 실시계획이 고시가 될 때. 제가 수용은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요약 강의할 때.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 이렇게 여기에 공시법을 준용하는 특례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용은 공법에서 총 4번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 이렇게 수용이 나오는데 주택법 빼고 나머지 수용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공시법 준용하는데 공시법 준용하는 특례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는 싹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시설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정비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 대신에 사업 시행계획이라는 걸 작성하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때, 이런 때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만 좀 특이하게 언제라고 했죠? 세부 목록을 보실 때. 그러니까 개발법은 특이하니까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뭐 여기 실시나 착공 앞에 있는 거 거기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는데 개발법만 특이하게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요때. 그 다음에 요거 재결 신청 기간은 싹 다 똑같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표현만 좀 다를 뿐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수용. 그 다음에 출입이나 일시 사용 이런 것들 보면은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알려주죠? 7일 전까지 노트에 표가 있을 겁니다.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입하려고 할 때 비행정청은 어떻게? 허가받고 행정청은 그냥 허가 안 받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고 할 때는 허가받지 않고 7일 전까지 알리고만 가면 됩니다. 근데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그 전에 허가받고 출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알리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야 되죠. 근데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 변경은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뭐 받아야 되죠? 동의.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로 변경 제거할 수 있죠. 보면은 여기 토지가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다 이거는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니까 행정청은 굳이 허가를 받지 않고 뭐 통지하지 않고 그냥 허가 없이 알리고만 가면 되죠. 갑자기 들어가면 놀래니까. 그래서 7일 전까지 행정청은 알리고만 들어가는데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가라는 겁니다. 출입할 때. 근데 일시 사용이라는 거는 내가 1일부터 30일까지 네 토지를 사용을 하겠다. 일정 기간의 점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일시 사용이 훨씬 더 재산권 침해가 강하니까. 일시 사용이. 그래서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주는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는다.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이 허가는 특, 광, 시, 군에게 허가받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출입 같은 것들은 그 216페이지 보면 나오죠. 216페이지 뭐 수용 절차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출입 같은 것들은 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는 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234페이지 보치계단 234페이지 이런 것들은 차라리 제 표, 그 노트에 있는 표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누구의 승낙,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혔을 때 에는 손실 보상을 행위자가 합니까? 시킨 사람입니까? 시킨 사람이. 그래서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출입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다 할 수 있는데 비행정청은 이건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국장이나 시, 도, 대도시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시송달. 못하는 건 아닙니다. 비행정청도. 그 다음에 시행자의 처분.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모든 시행자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돼. 그 전에 하나 봐야 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의 실효라는 게 작년에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본서에서 표시를 해드렸던 게 그 209페이지 기본서에 실시계획의 실효라는 게 나오죠. 밑줄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언제든지 한 3년 안쪽으로는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보면은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되면은 요게 요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죠. 이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합니다. 10년이. 이 10년이 된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좀 길죠? 제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거기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실효 규정의 동그라미 1번 5년 경과 후 실효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뒤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1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그 뒤에 가로 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돼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실시계획을 너무 늦게 만들었죠. 관리계획이 이때 10년 전에 결정이 됐는데 실시계획을 너무 늦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게끔 합니다. 빨리 해서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고 나서 이때 실시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첫 번째는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요거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실시계획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년이 되기까지 아직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5년이 되기 전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 내에 재결 신청을
없으면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재결 신청을. 재결 신청이라는 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퉈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수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실시계획을 늦게 만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첫 번째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결 신청 안 하면은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된다. 근데 재결 신청 없이 5년 전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재결 신청을 7년 안에 하면 됩니다. 7년 안에. 근데 7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에 실시계획 효력의 유지 나오죠.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년, 7년 이런 것들. 일단은 고시되고 나서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5년 안에 재결 신청 안 하면은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근데 재결 신청 없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으면 7년까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근데 모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신 5년, 7년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그러면은 그 밑에 가로 3번의 실효시기라는 거는 뭐냐면 실시계획이 5년,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효가 되면은 앞에 요거 관리계획 결정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관리계획은. 그래서 여기부터는 관리계획의 효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내용. 그래서 보면은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시점은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죠. 이럴 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요거 관리계획 결정, 요건 관리계획 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뭐 그 실효가 되면은 시도 대도시가 고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가 지나면은 이거 자동으로 실효가 되죠. 20년. 실효는 20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점을 20년으로 잡습니다. 20년으로. 해서 여기 5년이 되는 시점이랑 7년이 되는 시점, 요게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이러한 시점들이 도래를 합니다. 5년, 7년이. 그러면은 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20년까지 기다려줍니다. 20년까지. 해서 20년까지 기다렸다가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그 박스 안에 2번은 뭐냐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이 날인데 20년이 경과하고 나서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7년 이 시점이 도래를 하는 거죠. 요때 얘는 실시계획이 실효가 될 때 관리계획도 같이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 5년, 7년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시점이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이다 라고 하면은 20년까지 기다렸다가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20년이 된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면은 실효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실시계획이 실효가 될 때 관리계획도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한번 읽어보면은 박스 안에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죠. 요거 위에 거 요거죠. 5년, 7년이 되는 시점이 20년이 되기 전이면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을 때는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날 같이 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습니다.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날이 언제죠?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그때 같이 관리계획도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 이것도 뭐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고, 요 인가 받을 때 조건 붙이면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죠. 그 이행보증금은 공공은 예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런 것들. 자, 문제 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 3번 문제. 옳은 것.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중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틀렸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 중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할 때는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 근데 개발 사업 할 때는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만들죠? 개발 계획. 그래서 계획 만드는 건 똑같은데 시설 사업에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 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계획, 정비 사업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이랑 정비 계획을 수립하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2번 기반 시설은 반드시 관리 계획에 의하여만 설치해야 한다. 아니죠.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존재하죠. 도시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기반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랑 관리. 노트는 우리 방금 봤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앞에 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설치하죠?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기반 시설을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설치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종류, 명칭, 위치 등을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할 때는 원칙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기반 시설들은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었죠. 뭐 도시 지역에서 뭐 주차장, 열 공급 설비, 그 청소년 수련 시설 뭐 이런 것들 막 지을 때 도시 지역에서 이런 거 지을 때는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주차장, 그다음에 점용 허가 대상인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원칙은 관리 계획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 문제에는 항상 보면은 도시 지역에서 특정한 기반 시설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 설치하는 요거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그거는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반 시설의 명칭이 나왔을 때는 이거 관리 계획으로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랑 환지 계획 작성의 기준.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봤던 거.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로. 그 다음에 관리를 국가가 할 때는 누가? 대통령령에서. 이 대통령령이 뭐냐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요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3번에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해야 되죠. 따로. 3번 지문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그 대통령령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그래서 뭐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시군. 요게 맞죠. 이렇게. 4번 틀린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국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죠?
원칙적인 시행자가 입안권자인 특, 광, 시, 군이 자기 관할구역 안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지역이나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죠. 여기 5번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그 시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실시를 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누가 만드는 거죠? 시행자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착수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고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죠. 이게 6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거. 그래서 국공유지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인접한이죠. 인접한 토지 또는 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소유권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수용은 됩니까? 안 되죠.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만. 인접지니까. 다음 페이지. (5번) 보면은 절차 틀린 것.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도 가능하다. 여기 지금 앞에 놨던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그냥 사업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도 사업의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비행정청.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국장 또는 시, 도, 대도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 누가 하죠? 국장, 시, 도. 그거는 실시. 사업의 시행자가 시, 도, 대도시 뭐 이런 거고 여기 특광시군이고 인가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 그래서 인가권자가 국장, 시, 도, 대도시 이렇게.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 사업인정 고시는 언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판사한 거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 보면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인접지니까 사용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가 없을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그 결정은 실효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효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원칙 얼마 안에 만들죠? 3개월 안에 수립해야 돼요. 3개월 안에.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는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실효에 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2년 비슷한 거는 여기 나왔어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없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됐을 때 토지를 활용하는 거,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열공급설비, 주차장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외울 수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뭘로?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원칙을 낼 때는 2번 지문처럼 냅니다. 2번 지문처럼.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원칙,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는 거기 2번 지문처럼 그렇게 출제를 하고, 예외를 낼 때는 특정한 기반시설의 명칭을 줄 겁니다. 도시지역에서 열공급설비, 주차장, 청소년 수리시설, 이런 거,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3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죠?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다만 이하는 됐고. 4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지금 거기 뒤에 남아있는 거는 국가가 관리할 때입니다.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에서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요거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를 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해서 토지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자에 대한 보상, 이 말을 찾아야 돼요. 보상. 그러니까 앞에 이상함을 막 적어놓으니까 이 말을 찾기가 힘들겠죠. 보상은 뭘로? 따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있는 말을 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그 보상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보상 글자만 알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보상을 찾기가 되게 힘든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요거.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말고 다른 거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그게 원칙. 근데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신축은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개축이나 재축이 되는 거지 신축은 안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신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첫 번째가 가설 건축물, 비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되죠? 공작물. 그 다음에 5번, 개축이나 재축, 되죠?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만 수립하며 관리계획 위반했던 자가 수립한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서 시설 사업할 때 수립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만들죠? 관리계획을 위반했던 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2번,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특, 꽝, 시, 군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니까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수립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네.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을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수립하고 나면 공고를 해주는데 그 공고는 특광시군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장이나 도지사도 수립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기가 직접 수립하는데 공고는 특광시군이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고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이렇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실시할 도시군 계획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처음에는 계획 수립할 때 4년차에 사업을 하기로 한 건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3년 이내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 수립권자, 위반권자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로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맞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단 3개월 이내에 수립되지 않은 경우 실효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 제한의 효과가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실효는 결정 고시가 된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실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이 안 되죠. 2년 안에 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보면은 그 뒤에 실효는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는 관리계획 결정고시 여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거죠. 관리계획은 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안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이 실효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단계별 집행계획 틀린 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요거. 근데 요거는 저가 허용하려면은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중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국장이 직접 입안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공고한다. 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립하고 나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특강시군에게 송부를 해주고 그 특강시군이 공고를 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두 개나 뭐 정답으로 만들 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1단계랑 2단계로 나누어 수립하는데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이내.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되지 않는다. 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보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행자 보호 규정이 이거죠. 이런 것들. 시행자는 실시 단계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서류에 공시송달 인정 맞죠?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있고 그 다음에 관계소유 무상열람 요거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출입할 수 있는데 시행자의 보호 이건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그 해설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것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출입하는 건 보호 규정이나 손실보상은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맞죠? 네,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용사용. 그래서 출입하면서 그 출입에서 나왔던 게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은 그냥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출입하는 거는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출입에 따른 뭐 손실보상도 당연히 해줘야죠. 뭐 손실 입으면. 그래서 손실보상은 뭐 보호규정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보상할 때 행위자가 합니까? 시킨 사람이 합니까? 그래서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수용에 관한 설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중 행정관청인 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된다. 아니죠. 모든 시행자가 수용합니다. 모든 시행자가. 그 프린트 가지고 계십니까? 수용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 그 들고 다니라고 나눠드리는 건데 제가 5, 6월 달에 나눠드렸던 프린트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다음에 또 한번 나눠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묶어가지고 할 건데 수용은 제가 표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법에 총 4가지 수용이 있다고 했죠. 시설사업에서 수용 한번 나오고 한번 또 정리하죠. 요거 치워도 되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수용이 나오고 개발 사업 할 때 수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할 때 수용이 나오고 주택법에 가면은 수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4번 수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용을 할 때 원칙은 무슨 법을 준용하는 거죠? 공치법. 근데 공치법을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있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 특례는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이렇게 해서 사업 인정 고시는 요 개발 사업 요것만 빼고 시설 사업할 때, 정비 사업할 때 주택법에서 싹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실시나 착공 앞에 있는 단계. 제가 항상 사업의 절차는 쓰죠. 수업할 때. 해서 시설 사업할 때는 실시 앞에 뭐가 있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그때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도 저거랑 똑같이 하죠. 정비사업도. 그러면 정비사업은 실시 앞에 뭐 하죠? 실시계획 대신에 뭐 만듭니까? 사업 시행계획.
개발법에서도 실시계획 만들고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뭐 봤죠? 건축법에서 라고 했죠. 허가. 건축 허가 대신에 주택법에서 받는 게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공사에 착공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인데 그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준다. 그래서 개발법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근데 이 개발사업만 특이하게 언제? 세부 목록을 보셨는데 이 세부 목록이 어디 들어갔던 거였죠? 박스에다. 박스에다가 어디서 배운 거죠? 개발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박스에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시점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앞으로 당겨버리는 겁니다. 뭐 요런 거 있죠. 이거는 기억이 나고 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할 때도 원래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수용하는 시점으로 봐줬었는데 사업 인정 고시라는 거는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갖다 나무를 심고 건물 짓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수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해버리니까 수용 부담금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이때로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겨버리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이 안 되게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요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똑같죠? 사업 시행 기간 내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가지 수용해서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까지는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합니다. 모든 시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근데 이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공공만 합니다. 공공만.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이 공공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때만 수용을 합니다. 그때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에는 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 중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뭐죠? 재건축. 내가 우리 집 고치는데 남의 땅 수용해서 사업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수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때 그때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그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용 4가지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 현물 보상을 하는 예외들이 있는데 사전 현금 보상이 특례로 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고 정비법에서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현물로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수용 보면은 11번에 틀린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 중 행정관청인 시행자만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그 다음에 2번.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잔여지는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당해 토지 인접지 요것만 말씀드렸죠. 노트에도 당해 토지랑 인접지만 있습니다. 여기 도로 부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땅이 요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땅이 있다라고 해보죠. 요 노란색 부분 여기를 당해 토지라고 불렀죠. 여기 노란색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인접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잔여지입니다. 이게 잔여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아예 속한 부분이 없는 거, 그냥 아예 싹 다 밖에 있는 거, 이게 인접지. 인접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수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로 부지가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굳이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 출입하는 통로라든지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지 수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요런 토지 보면은 요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해 토지입니다. 근데 이게 걸쳐 있는 겁니다. 한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 부지랑 도로가 부지가 아닌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을 때 그러면 요 부분은 당해 토지고 여기 남는 부분 있죠. 요거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잔여지.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당해 토지 인접지만 설명, 시험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잔여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잔여지, 자, 내가 가진 토지 중에서 이만큼이 수용당했죠. 그러면 요만큼 남았죠. 나는 근데 이만큼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내가 뭐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걸 수용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지는. 이거는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들어만. 그래서 그냥 당해 토지는 수용할 수 있고 인접지는 사용만 가능하다. 이렇게 마셔도 되고, 자녀지 이거는 시험에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한 필지의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요 걸쳐 있을 때 요 남는 부분 여기를 자녀지라고 합니다. 이런 자녀지들은 당해 토지는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수용은 안 되는데, 내가 이 쓸도가 없을 때는 수용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청구를.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3번. 공치법상의 특례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재결 신청은 언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사업 시행 기간 내에.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거는 토지, 건물, 물건, 권리까지. 요 4가지.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것도 노트에는 적혀 있습니다.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가 얼마나? 자, 12번도 보면은 보호조치 틀린 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해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취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할 때는 임목, 토성 등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2번.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이게 공시송달.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시행자가. 그래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돼 있고,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물건, 권리까지. 소유권의 권리까지도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이런 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권리 됩니다. 소유권의 권리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나 등본,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등사는 이 복사입니다. 복사. 이렇게. 무료 열람이죠. 그 다음에 13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런 것들부터는 뭐, 14번까지만 좀 풀고 가시도록 하죠. 옳은 것. 단계별 집행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3개월 이내에 수립되지 아니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은 실효된다. 관리계획 실효는 20년. 관리계획 실효는 20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해서 뭐 실효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사업이 없는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죠. 미수립,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 얘네는 뭐죠? 튼튼이, 얘네 튼튼이. 얘네는 매수 청구권에서 나와야죠. 네. 지목이 대인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그 튼튼이들이 얘네죠.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근생, 3층 이하의 2종근생, 공작물. 여기서는 비식이.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뭐인 토지? 그게 빠졌습니다. 그냥 10년이 경과했다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목이 대인 토지만. 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결정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효력이 상실한다. 2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토지를 활용하죠. 튼튼히로. 이거 매수 청구권이니까 비실이 뭐 아무 때나 비실이 하지 말고 매수 청구권에서는 튼튼히. 이렇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할 때는 방금 위에서 봤던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일종근생 이런 것들 지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가 계속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청구 후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 결정을 알린 후 2년 이내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일종근생, 3층 이하의 이종근생, 마지막으로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매수 청구에서. 그 다음에 14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하죠? 수용할 때는 공치법. 2번.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고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출입할 때는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행정청은 그냥 가고 사용할 때는 원칙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받는 게 원칙.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이렇게 해서 일시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청은 그냥 출입이니까.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안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인접 토지는 수용할 수 없죠. 근데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용, 사용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솔직히 맞추기가 수용은 안 되고 사용만 가능하다. 이렇게 수용은 X, 사용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고 5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부터 이제 매수청구권이 나오죠. 요 권리구제 절차들 요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